하지만요, 금방 오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어디부터 질문 다시 받아야 되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60페이지. 60페이지? 좋아, 시작합시다. 60페이지 질문. 1015번부터 가보자고. 1015번. 그 함수에다가 원점에서 그은 접선 그리고 x축. 접선 어느 쪽에서 형성되려나?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함수는 무리 함수죠. y는 2 루트 x-3이라고 하는 녀석에. 자, 무리 함수 그래프부터 일단 그려볼게. 출발하는 점 몇 컴마면? 3,0. 3,0. 빠는 방향은? 빠는 방향은 1, 4쪽.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프인 거 맞지? 이걸 접선을 그릴 건데 그 접선을 어디에서 연결한 접선? 원점에서 연결한 접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프 모양 우리 믿지 말자고. 이렇게 생긴 접선. 원점에서 그 안에 접선. 그럼 문제 말대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여기 한참 애먹었지 그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문제도 말하기를 곡선과 접선과 x축, 곡선과 접선과 x축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면적은 여기를 계산하길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 우리? 접선부터 찾아야지 당연히. 접선부터 찾읍시다. 그럼 지금 문제가 알려준 힌트는 외부의 한 점을 알려준 거니까 항상 접선은 깜짝이야. 여기 접선 몇 콤마 몇으로? t, 2 루트 t-3으로 기울기는 도함수에다 t 넣어주면 되는 건가? 네.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 어떻게 돼? 루트 x-3분의 1.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올 건데 지금 주환이 말처럼 2분의 1이 기존에 있던 2하고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2분의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만 남게 될 거다. 그래서 루트 x-3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녀석에서 필요로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루트 t-3분의 1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맞아?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얼마라고? 루트 t-3분의 1에다가 지나가는 점 원래 이걸로 했었는데 맞아 얘들아? 그나마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게 어쨌든 어디서 거는 접선이었어? 원점에서 거는 접선이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이게 문제가 말하는 접선이었던 거야. 다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t, 2 루트 t-3 지나가는 접선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x하고 y에 0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아니네. 맞지? 잠깐만. t값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t값 찾아야 되네, 어쨌든. 선생님이 또 실수할 뻔했어. t값 찾아야 돼. 0 넣었을 때 좌변 얼마? 0. 우변은? 루트 t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t에다가 이거 통분해볼까? 얘도 분모를 루트 t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분자에 루트 t 마이너스 3 곱해주면서 이 루트 벗겨주고 두 배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 그래서 2t 마이너스 6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분모는 통분됐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겠네. 맞아? 분자가 0이 되려면 분자 더한 게 t 마이너스 6. 그러니까 t는 얼마? t는 6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y는 t에는 얼마 나온 거? 6 나온 거. 6 나온 거니까 루트 3분의 1 x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오케이? 그래서 접선까지 구했어. 그럼 이 함수식도 알고 있고 접선의 방정식도 알고 있고 둘러싸인 어떤 접근 구간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여기라든가 이것도 지금 방금 t 얼마인 거 구해놨다고 우리? t 6인 거 구해놨으니까 이제 아무거나 대로 접근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접근 어떤 식으로 했니? 여러분들 의견대로 따라갈게. 이 면적 찾으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삼각형에서 x로 접근해서 s로 일단 주한이 생각은 이거 같아. 맞나? 주한이 생각? 이거 따로 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전체에서. 그 0부터 6까지 삼각형,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아, 주한이 생각은 이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요 녀석의 접근 결과를 뺐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계산했다는 거네. 그런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했듯이 지금은 접근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지정을 해서 그럼 접근 구간이 y축이 접근 구간이 되어버리면 위에 있는 함수가 얘가 될 거고 아래까지 있는 함수가 이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뺀 거에 대한 정도 보내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주면 편한 게 물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그러면 x가 y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무리함수였지만 y를 구간으로 했을 때는 몇 차 함수로 바뀌게 되지? 2차 함수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이 들어갈 거라 그냥 다식으로만 만들어진 정적분 진행이 가능해진다. 주원이가 말했던 방법도 가능, 선생님이 말했던 방법도 가능. 어쨌든 결론은 진짜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y축을 구간으로 하기를 바라는 정상적인 풀이가 됐던 걸까? 아니면 주한이가 생각하는 것대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풀이였을까? 얘들아, 이거 x로 정리해줄래? x는 누구? 루트 3, y라고 말해준다는 건가? 그 다음 이거 제곱 넘긴 다음에 제곱해주면 x 선생님 안 찾아볼게. x-3이 2분의 y가 되는 거니까 x는 누가 되는 거지? 2분의 y제곱 x는 제곱한 다음에 잠깐만 뭐 한 거야? y가 제곱 넘긴 다음에 제곱 4분의 y제곱인가? 넘긴 다음에 제곱할 거니까 x-4분의 y제곱 맞지? 그래서 x는 4분의 1 y제곱 플러스 3. 그래서 이 문제는 인테그랄 0부터 6 넣었을 때 여기 얼마 나오나? 6 넣었을 때 2루트 3 나오나요? 아니? 그래서 0부터 2루트 3까지 오른쪽에 있었던 함수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함수 이 녀석을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진행해주면 문제가 원했던 면적을 구할 수 있겠고, 당연히 삼각형에서 이 무리함수의 정적분을 통한 여기를 빼줘도 상관없는 것 같겠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지. 일단 여기까지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 요 부분의 면적을 3부터 6까지의 직선에서 무리함수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왼쪽 직각삼각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 더해도 되겠고, 그게 아마 지금 말한 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는 안 짓겠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질문? 19번 한번 가볼게. y는 2의 x와 x는 0, x는 ln상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y는 k 곱하기 2의 2x가 2등분한다. 이런 문제는 항상 2등분이 돼야 되는 전체 넓이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함수만 미적분에서 처음 다뤄지는 거지, 어떤 넓이를 누군가가 2등분한다는 건 우리가 수투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2등분하는 모양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하네. 그럼 0,1 지나가고 0,1 지나가고 이렇게 y는 2의 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질 테고, 그걸 x는 0부터 x는 l의 3까지, x는 0부터 그럼 0,1 여기부터 l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니 얘들아? 대답해 줄래? l은 3 집어넣으면 지수의 미도 로그의 미도 둘 다 자연상수니까 3이 정답이 되겠네.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잠깐 문제를 읽어볼게. 그 넓이를 누가 2등분한다고 했냐면 y는 k 곱하기 2의 2x. 자, 한번 물어볼까? 둘 중에 증가속도가 빠르면 누구죠? 빨간 거 하얀 거? 당연히 빨간 거지. 밑이,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2의 제곱이야. 밑이 훨씬 더 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2의 x하고 3의 x 중에 누가 더 빨리 커지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얘가 증가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근데 K하고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네. K 누가 누구 사이라고? 0과 3분의 1 사이라고. 그럼 시작해볼게. 이 지수 x의 0 나오면 얼마 나와? x의 0 나오면 K 나오는 거 맞니? 그럼 이 지수 함수는 시작하는 위치가 한 이쯤 되려나?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넓이를 2등분 칠해줘 봐봐. 이 면적을 2등분할 때 지금 내가 그려야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하고 여기가 2등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선을 그냥 예선대로 통과를 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넓이가 2등분 되는 건지 모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통과하는 모양이 나오게 될 테지만 혹시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K 범위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확인해보자. 똑같이 x에다가 l의 3 집어넣으면 x에다가 l의 3 집어넣으면 이 얼마 나오나? 9. 그러면 y 값은 9k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9k, k가 0과 3분의 1 사이니까 이거 아무리 커봤자 누구를 넘어가면 안 돼? 3. 그러니까 얘들아, 이 면적을, 문제가 말하고 있었던 이 면적을 2등분을 하는 이 곡선이 지나가는 꼬라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지. 분명히 얘가 기존에 있던 이 점보다 아래에 있는 점이 맞다고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거야. 이해되나 이제? 그럼 설계만 하자.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보게. 전체 넓이. 맞아? 그리고 그 전체 넓이의 절반만큼이 요만큼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계산이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 넓이부터 하자고.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ln3까지 누구를 정적분한 거? 뭐 바꾸게? 정적이가 이렇게 암산 가볼까? 적분해도 2x 2x에다 ln3 넣은 거 얼마? 3 2x에다 0 넣은 거 얼마? 그럼 301이니까 증가 얼마지? 2가 되겠네요. 어떤 색 면적이 2라는 얘기야 지금? 노란색 전체 면적이 2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저 빨간색 면적의 크기는 얼마 나오게? 1이 나오게.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ln3까지 누구를 정적분한 거? K2의 2x를 정적분한 결과가 얼마나 나오게 처리해주면 된다고? 1이 나오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 적분하면 얼마니? 2분의 K 2의 2x 맞습니까? ln 3주번은 얼마? 2분의 9K 빼기 0 넣어주면 얼마? 2분의 K 그래서 몇 K? 4K가? 그 4K가 1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K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나 아니면 좀 이따 물어볼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꼭 염두에 둬 반드시 이런 세부적인 조건 잘 챙겨서 전체 면적을 2등분할 때 그 2등분해야 되는 면적의 구간도 처음에 문제가 말했던 구간과 일치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난이도가 극강일 때는 이런 식으로 2등분하는 문제들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2등분이 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2등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여기 위치도 찾아야 되고 여기 위치도 찾아야 돼서 풀어야 되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 다 그러면 저렇게 될 거고 어느 한쪽만 표현된다면 한쪽은 위아래를 구분해주는 지점을 지나가지만 나머지 한쪽은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를 구분해주는 지점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생각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잘 생각해주고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 더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다른 질문이죠. 어떻게? 다른 질문인데. 어? 다른 질문인데. 탄젠트 접근할 때 그 구분에 싸로 바꿔서 시간 접근할 수 있잖아요. ln 코사인 ln 코사인 근데 ln 접근한 건 ln 접근한 거랑 그 치원 접근한 거랑 다시 지금 질문이 뭐지? 탄젠트를 접근한다는 게? 이거 접근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저 치원 접근은 없었잖아요. 치원 접근? 그 치원 접근 중에 분모를 미분한 결과가 분자에 있을 때 우리가 치원 접근이지만 ln으로 바꿔서 하는 것들을 외워서 풀자는 얘기였던 건데 봐봐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치원 접근이 맞아. 코사인 세타를 t로 놓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미분하면 1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인테그랄 코사인 세타 자리에 t 넣어주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자리에 dt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 dt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맞나? 응? 뭐야? 마이너스? 선생님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맞아?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ln 누구? 마이너스 ln 절대값 t인데 t 자리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서 부정적분이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이게 이제 치환적분이야. 그런데 그런 치환적분의 내용 중에 항상 ln으로 끝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어떤 치환을 말하는 거냐?
분모가 치환됐을 때 분모가 미분에서 얻어진 도함수의 모양이 분자 쪽에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ln으로 바꿔서 분명히 치환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야 지금? 응, 맞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원래는 치환 조건이야. 근데 그 치환 조건의 대표적인 모양 중에 하나가 분모 F분의 분자 F'. 내가 접근해야 되는 식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때 원래는 얘를 치환해서 계산하는 게 맞지만 이런 모양이 ln F에 대한 도함수의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외워서 풀자고 얘기를 했던 거지. 또 질문 있는 사람 없니? 좋아. 61페이지 질문 20 1021번? 1021번 가보자. 똑같이 2등분 한대. 그럼 그래프 한번 확인해볼게. 분명히 말했어. 어떤 형태로 2등분 되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지를 꼭 찾아야 되거든. 아무 의심 없이 뭐 적당히 생각해서 위아래로 나뉘겠지 하는 건 기본적인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건 맞겠지만 이것도 뭐 두 칸짜리인 거 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x는 6분의 8, x는 6분의 8 그래볼게. 얘들아 이거 주기 얼마지? 주기 파이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자,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랑 x축과 y축과 x는 6분의 파이, x는 6분의 파이. 얘들아 x의 6분의 파이가 얼마 나오나?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나와야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지금 6분의 파이의 위치가 한 이쯤이겠네. 그래서 그래프랑 x축이랑 y축이랑 x는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맞을까 얘들아? 지난번에 이거 생각 못했던 거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다시 곡선과 x축과 y축과 x는 6분의 파이. 됐네. 그리고 그게 나눠준 함수가 y는 k였구나. y는 k였어. y는 k면 무조건 위아래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되는 거죠. 맞아 얘들아? 그럼 가자고. 전체 넓이부터 찾을게. 전체 넓이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 누구를 정적분해주면? 코사인 2x를 정적분해주면 이 노란색 전체 면적이 나오게 될 거다. 누구지? 2분의 1 사인 2x가 될 거고 0 넣어주면 0이니까 뺄 거 없겠네. 6분의 파이 넣으면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인데? 그럼 정답 얼마가 돼야 되지? 4분의 루트 3. 이 노란색 전체 면적이 4분의 루트 3. 그래서 그게 2등분이 된다는 건 누가 뭐래도 이거네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찾는 게 제일 빠르겠네 이거 직사각형일 테니까. 아니다. 이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맞나 얘들아? 직사각형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2등분 하는데 필요한 이 K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 6분의 파이 지점 왼쪽으로 위까지 올라가는 이 상태로 넓이가 만들어진다면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이쪽에 살짝 곡선이 들어가 있는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염두를 좀 잘해야 될 거고. 일단은 직사각형에서 2등분 되는 크기가 나온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아까 6분의 파이 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였다고? 2분의 6분의 8, 3분의 8, 3분의 8, 2분의 1이었나? 네. 2분의 1이었지? 그럼
그럼 가정할게. 이등분해주는 면적 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직사각형이 맞다면 가로의 길이 얼마? 6분의 파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누구로? 세로의 길이는 y는 k니까 k로 그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가 전체 면적의 절반이니까 얼마? 8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그래서 k는 8분의 6 곱하면 되는 거라 4 파이분의 3 루트 3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얘들아? 한번 크게 계산해 봐야겠네. 대충 해보자. 12.5 27이니까 5점 얼마. 그래서 얘들아 지금 우리가 찾은 K가 저기 위치 곡선을 넘어갈 거냐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끝날 거냐의 경계 지점이 있었던 2분의 1보다 작은 수임을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찾아야 되는 K로 만들어진 아래쪽 면적은 직사각형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 위쪽에서 정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계산 어떻게 할래? 계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아래쪽 면적을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절반으로 나눠지는 어느 쪽 면적을? 위쪽 면적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대신 여기에 대한 여기 아까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 위쪽이면 적분 구간이 달라질 거고 그러면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는구나. 그치? 그러면 코사인 2x의 결과가 k라는 값이 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코사인 2x가 k가 된다면 이때 2x라고 하는 동경은 잘 봐. 2x라고 하는 동경이 코사인 값이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때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루트 1 마이너스 k 제곱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따로 또 세타라고 치환을 하고 대신 코사인 세타를 계산한 결과가 k가 된다는 약속을 해줘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또 세타까지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네요. 이 모양이 바로 K로 바뀔 수 있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좀 의미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잘 봐. 진행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 쌤. 어 근데 그 다음 문제가 그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가 그 내용이라고? 몇 번 문제가? 22번. 1022번 문제가 그런 내용의 문제라고? 네. 어떻게 알아? 너희들 숙제했지? 좋아. 그럼 우리 1022번하고 방금 그 지금 주환이 말이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 선생님이 좀 억지로 예를 들어 푸는 것보다 깔끔하게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식이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거 질문 안 받고 바로 갑니다. 1022번 가볼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y는 a 코사인 x하고 a는 양수란 말밖에 없네.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가자. 이거 그릴 거야. 출발하는 점 몇 컴마 몇부터? 0,a부터 출발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뭐 주기의 변화 없으니까 이거 4분의 1 주기만 그리라는 뜻일 거라 같아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였겠지. 지금 문제가 말하는 건 이 면적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리고 혹시
요 또 과제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문제 풀면서 사인 x의 그래프나 이거 좀 잠깐 봐봐. 사인 x의 그래프나 코사인 x의 그래프 있을 때 요 전체 한 주기에 4분의 1주기 4분의 1주기만큼 나타나는 면적이 얼마인지 기억하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있나? 보통 계산하면 얼마 나왔었어? 1 나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닌데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한 거 1이야. 근데 거기 몇 배 되어 있는 거니까? A배 되어 있는 거니까 요 면적 얼마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이 면적의 크기가 A라는 거 예상 가능합니다. 기억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일반적인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를 2파이로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 4분의 1 주기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는 항상 1이라는 걸 기억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외우지 않아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럼 먼저 전체 면적부터 인테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 코사인 X에 대한 정적분 진행해주면 전체 넓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정적분 결과는 A 사인 X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4분의 1주기에 해당하는 간격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1, 0 넣었을 때 0. 그래서 1 곱하기 A에다가 0 곱하기 A를 빼는 거니까 A만 남게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A. 계속 갈게. 이걸 누가 2등분 하려고? Y는 sin X가 2등분을 한대. Y는 sin X라는 녀석이 2등분을 한답니다. 아 그러네. 맞아. 이 만나는 교점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이 A라고 감춰진 비정리수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sin X 드릴게요. sin X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가는 거지. 대충 그래도 너무 대충 그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그게 이쪽과 이쪽을 2등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 맞나요?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전체 면적이 A니까 이쪽 면적도 2분의 A, 이쪽 면적도 2분의 A가 되는 건데 확인해 볼게. 여기 찾아봐. 여기 1번 면적, 여기 2번 면적 둘 다 면적의 크기는 2분의 A야. 그 2분의 A를 확인하는 진행을 1번 쪽에서 하는 게 편하겠어? 2번 쪽에서 하는 게 편하겠어? 1번 쪽에서 하는 게 편해. 2번 쪽은 불편하잖아. 왜 불편해? 이렇게 면적 따로 구해주고 이거 점적분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점적분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 적분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 맞습니까? 하지만 이 1번 쪽을 하면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부터 여기까지의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 대한 사이에 점적분을 해주면 한 방에 1번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하려고 했던 게 이 문제에 이제 잘 들어있는 건데 문제가 있어. 적분 구간의 시작은 어디부터야? 어디부터? 0부터 가. 0부터 시작하는 거 맞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얘와 얘의 교점까지거든. 교점의 x좌표까지. 그러니 근데 교점이 안 나온다는 거지. 교점이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적분 구간 설정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라서 갈게. A 코사인 X와 사인 X의 교점에 해당하는 X를 찾고 싶은 거고 이거 아까보다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보다 더 어렵네. 근데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 탄젠트로 바꿔서 진행해주면 되는 거지. 한 종류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탄젠트 X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탄젠트 X가 A가 돼야 되는 거고 탄젠트 X를 A로 해주는 X가 누군데? 내가 원하는 대답 온 것 같아. 탄젠트 X를 A가 되게 해주는 X가 물어봤어.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 못 구한다고 대답해야지. 그치? 못 구하는 거잖아.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야 돼. 그래서 줍센터라는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어찌됐든 얘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탄젠트 X가 A라는 건
얘가 1일 때 얘가 A가 된다는 얘기. 맞아? 그거에 지금 X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오케이? 그 X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을 내가 세타라 부른다면, 맞니? 대신 하나는 확실하지. 얘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세타를 가지고 만든 탄젠트 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와야 된다. 사인은 뭐가 나와야 된다? 루트 에제플 1분의 A 나와야 된다. 세타가 몇 도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 세타로 만들어진 코사인은 루트 에제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 이거 어떻게 풀리는 것이 싶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분명히 풀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이제 이거 막 세타까지 할 거잖아. 마지막에 정적분해에서 만들어진 식이 아마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아직 선생님 상상이 안 되네. 암산도 잘 안 되고 이런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모양에다가 이런 애들을 대입해서 마지막에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그럼 갈게. 어려운 문제 많네. 선생님 어디 계산도 실수하면 잘 말해주고. 인티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세타까지. 누구에서 누구 뺀 거? A 코사인 X에서 사인 X를 뺀 거. 에 대한 정적분을 진행하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여기 계산하고 있는 중,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A의 전체 면적 A의 절반인 2분의 A가 나와야 되는 거. 적분 진행해줄까? 얘 적분하면 A 사인 X 적분해주면 플러스 코사인 X 맞습니까? 이거 0부터 세타까지. 세타 집어넣으면 뭐돼? A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아니? 빼기 0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0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1이니까 1까지.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2분의 A랑 같아야 된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안 풀리는 거야. 문제에서는 A를 찾고 싶은 건데 A를 찾느라고 쓸데없이 세타라고 하는 이상한 변수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다 보니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점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안 풀리는 거지만 이거 괜히 했네. 선생님도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자리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집어넣어서 온전히 변수가 누구만으로 남아있는 A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맞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가지고 이거 해준 대로 풀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풀자 그냥 해볼게. 사인 세타 이거 집어넣을 거니까 뭐 해야 되지?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A제곱 돼야 되는 거. 코사인 세타 이거 집어넣는 거지? 그럼 통분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리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지? 통분시킬까? 통분시키면 의미 없어지는데 이걸 1로 나올게. 2분의 A 플러스 1 맞습니까? 그럼 요거 약분도 되겠네. 약분은 뭐 나와? 루트 A제곱 플러스 1 제곱한 것까지 상상한다면 A제곱 플러스 1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곱한 거 중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고 양변 4배 처리한 다음에 정리하면 넘겼을 때 몇 A제곱? 3A제곱. 선생님 암사 좀 잘 도와줘. 4배 한 다음에 넘긴 거니까 4배 해주면 마이너스 몇 A? 4A. 이거 4배 필요 처음에 없었네 그치? 그래서 이것만 넣게 되는 거라 A는 0 또는 3분의 4라는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근데 0 어울려 안 어울려? 0 정답을 할까 말까? 하면 안 되겠지. 지금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솔직히 0이어도 상관없긴 한데 뭐야 이거. 그렇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3분의 4만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겠다. 근데 말이 안 되지 이것도.
A가 0이면 말이 안 되는 게 맞죠? A가 0이면 이게 삼각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게 면적이 0일 텐데 그 0인 면적을 sin x가 2등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은 계산상으로 여기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0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가 원하는 의미에 적용시키면 0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3분의 4만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뜻이겠습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자고. 삼각함수로 만들어진 넓이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적분 구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되도 않는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제일 많이 동경으로 쓰는 세타라는 변수를 강제로 설정을 하고 대신에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한 동경으로 내가 표현해야 되는 삼각함수의 값들이 누가 나와야 되는지 정도는 표현을 해주자. 그렇게 표현을 해둔 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100%일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 또 질문? 24번 갑니다. y는 ln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ln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이건 좀 기억할까? 역함수의 정적분 결과 직접 한 적이 있다 없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역함수를 구해서 정적분은 100문제 중에 한 문제 할까 말까. 좀 과정에서 말하면 한 번도 안 해도 되고 역함수의 특징만 임해주면 되는 거라. 가볼게. 1024번 보세요. y는 lnx, fx가 lnx래. 그래서 그래프는 선생님이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는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역함수 나왔으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y는 x를 미리 그려놔야 될 것 같고. 얘들아 lnx 좀 볼까? lnx가 좀 접근해야 되는 구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fx가 가지고 정적분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2에서 2의 제곱까지인 거 맞아? 이 넣어주면 얼마 나오지? 2 넣어주면 1 나오죠. 이 넣어주면 1 나오고 2의 제곱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선생님 혼자 풀 때 그냥 막 대충 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납득할 만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싶어서 지금 로그하우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 녀석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2부터 2 제곱까지 정적분이니까 첫 번째 정적분 결과는 이 면적 말하고 있는 거 맞을까 얘들아? 그리고 마법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계산할 수 있어야지. 물어봐야겠다. 준이 좀 요새 공부 좀 하나? 준이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x분은 빼다 x분은 x분의 x 플러스 x x분의 ln x x분의 ln x? 어떤 적분법 적용하는 거야 이거? 그거 부분지 응? 부분지 부분 적분인데 x분의 ln x가 나오는 모양이? x ln x가 아니고?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낫긴 하네. 부분 적분 맞지? 요거 적분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x ln x 마이너스 맞아. 원래는 u를 ln x v 프라임을 1 그래서 u 프라임은 x분의 1 v는 x 그래서 요거 곱한 x ln x에서 요렇게 곱한 게 1이니까 1에 대한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x거든. 그걸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잡힌 거를 가지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2 제곱까지 진행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면적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일단 문제 더 볼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역함수를 당연히 지수함수겠지 뭐. 지수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선생님이 예쁘게 그리려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잘못 그렸네. 결국엔 잘못 그렸어. y 1이니까 에이. 자,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할게. 여기가 1이 아니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1이고 그 1이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2점을 하니까 2쯤이 2일 거고, 그지? 2쯤이 2였겠지? 잠깐만. 2쯤? 2쯤 2, 그게 2의 제곱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어서 이렇게 생긴, 그리고 아까 구할 수 있다고 했던 원래 면적은 이거. 지수함수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럼 lnx의 역함수가 사실은 y는 2의 x라서 뭐 모양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원래 함수가 2,1을 지난다면 역함수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1,2를 지나가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게 그려진 거야. 하여튼 여기랑, 그래서 여기 1,2를 지나가는 모양과, 그 다음 2의 제곱, 2를 지나간다면 역함수는 2,2의 제곱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2, 2의 제곱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같겠지. 아니 얘들아? 그 역함수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1에서 2까지 정적분. 여기 이제 갈 거야. 빨간색으로 할게. 아니야, 일단 노란색으로. 1부터 2까지 정적분이니까 두 번째 정적분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 면적이 사실은 원래 함수에서의 요 모양 잘 봐. 1부터 2까지, 여기 1부터 2까지 있어. 그리고 요렇게 꼬부라진 모양이 아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그래서 지금 원래 보여지는 노란색의 면적을 원래 함수에서는 여기로 바꿀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말했던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었긴 하지만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야. 이거 노란색 면적 구하는 거 일도 아니야. 쉬워.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2의 x 정적분하는 건데 얼마나 쉽겠어. 맞아? 하지만 그런 쉬운 계산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함수에 대한 모양, 그래프를 옮겨낼 수만 있으면 세상 제일 쉬운 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여기 있는 사각형의 면적을 빼는 것으로 끝내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디를 빼야 되는 거야? 얘가 옮겨지는 거니까. 얘들아, 여기가 빠져야 되는 거 맞나? 여기가? 네. 여기가 빠지는 거지? 그치? 여기가 빠지는 거야.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에서? 2 제곱에서 조그만 직사각형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 2하고 1인. 그래서 얼마를? 2를 뺀 게. 뭔가 정적분의 계산에 의하지 않아도 진행이 돼. 물론 정적분을 필요로 할 때도 많지. 근데 지금 옮기다 보니까 다각형의 면적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처럼 풀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조금만 더 하자 우리. 또 질문 있는 사람? 20 몇 번? 26번? 맞아? 26번 가볼게.
0부터 파이까지만 fx는 x 더하기 이거 그리기 힘든 문제 나왔구나. (0부터) 파이까지만이다 우리. 0부터 파이까지만. 점점 한번 찍어볼까? 0 넣어주면 얼마 나오지? 0 넣어주면 0 나오네. 파이 넣어주면 얼마 나와? 파이 넣어주면 파이 나오는 건가? 사인 파이가. 그러네. 파이 넣어주면 파이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되겠네. 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문제에서 이거 그래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역함수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뭐만 하면서 간다는 얘기야. 증가만 하면서 간다는 얘기잖아. 맞아? 대신 요건 예측이 가능한가? 그 증가가 직선으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일까? 아볼로 뭐 가는 그래프일까? 위볼로 가는 그래프일까? 한번 모양 예측해볼래? 위볼이 맞아. 왜? 왜 위볼이 맞지? 일단 위볼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파이, 파이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도함수가 저거 도함수 누구지? 1 플러스 코사인 x 맞습니까? 코사인 x 맞잖아. 근데 여기다가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얼마인데?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아볼처럼 증가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증가하는 모양은 같지만 물론 여기서도 막 아볼이볼 바뀌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대충 예상하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이 그려질 거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역함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번 보이지? 26번. 그거하고 역함수. 역함수 컬에서 할까? 뭐 이런 느낌? 맞니 얘들아? 그럼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두 구간의 면적 어떨까? 당연히 같겠지. y는 x 대칭일 테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적분 구간도 우리가 이미 밝혀낸 것 같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정답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위에 있는 함수 누구에서? x 플러스 사인 x에서 밑에 깔려있는 함수 누구를? 그렇지, x. 나 지금 이거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랑 x를 위에 있는 함수 x 더하기 사인 x에서 아래 깔려있는 함수 x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해준 다음에 둘러싸인 면적은 몇 배 처리해서? 2배 처리해서 끝내면 되겠다. 이거 날아가고 사인 적분은 뭔데? 마이너스 없어요.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네.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려나? 선생님 미리 말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 노란색처럼 그렸는데 그 모양이 정확하다고 절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고 맞아? 정확히 안 그려도 되잖아. 근데 이 노란색 모양처럼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궁금하다면 여기 좀 봐봐. 이게 도함수지 얘들아. 맞니? 이게 도함수였던 거 맞아? 그리고 이 도함수의 크기는 얘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움직일 거니까 얘 항상 0보다 큰 거 맞지? 그래서 증가만 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선생님이 궁금했던 건 증가가 1번처럼이냐 2번처럼이냐 3번처럼이냐 그걸 궁금해한다면 이게 도함수 가야지 뭐. 이게 도함수. 정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고 싶다면 그럼 이거 위분하면 뭔데? 마이너스 사인 x.
내가 집어넣는 건 0과 파이 사이. 0과 파이 사이면 이거 무조건 부호가 뭐? 음수.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불러. 그래서 내가 그려야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한 모양은 아닐지라도 선생님이 지금 예측했던 이 노란색 모양의 그래프가 맞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돼.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쓸데없는 과정이라는 거지. 어차피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건데 어떤 모양으로 둘러싸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혹시 이 문제를 푼 어떤 학생이 이거 이렇게 그려지네?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놓고 x에서 이 함수를 빼. 처음에 이렇게 예상했던 친구가 맞다면 그래도 구했더니 갑자기 결과가 음수가 나와. 그럼 그때 눈치채면 되는 거잖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었던 거구나.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 걸 가지고 나서 나중에 예측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정확하게 정답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까지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질문 더 있으면 한 문제만 더 할까? 16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62페이지는 27번까지 합시다. 그럼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집중해주고 1027번. 탄젠트 4분의 파이 x 주기 얼마지? 4. 그래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0부터 1까지만. 예쁘게 그릴 수 있으려나? 주기가 4니까 y축을 대칭으로 하고 있는 양쪽 첫 번째 점근선들이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2였겠네요. 그럴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y는 x로 그려놔야지. 이렇게 그릴 건데 모양을 좀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y값 1 나오는 순간이 x에 누구 넣었을 때니? 1 넣었을 때구나. 1 넣었을 때야. 1 넣었을 때 탄젠트 값이 1 나올 거니까 요거 바탕으로 그릴게. 우리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 같아. 뭐 기다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2에서 정무선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건데 그 탄젠트 그래프가 1,1을 지나가거든. 1,1을 지나가. 를 지나가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 직선보다 위에서 출발할 거고 내려오면서 1,1에서 만나는 거니까 만난 다음에는 당연히 밑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겠지. 선생님 혹시 접하는 순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27번 문제 봐봐. 뭘 찾는 문제인데 이거? 둘러싸기 문제 찾는 거 맞아? 맞니? 뭐 당연히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가? 근데 탄젠트가 0,0로 지나가는 거거든? 그럼 또 내려가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또 완점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생긴 탄젠트 그래프가 어딨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다 보면 아마도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y는 x와 비교해서 그래프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 0부터 1까지 그러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되는 건 지금 선생님이 빗금치고 있는 이 녀석의 몇 배? 2배. 원래는 4배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구간은 분명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만이었어. 그럴까? 그래서 식만 적고 끝낼게.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누구죠? x. 밑에 깔려 들어가 있는 함수가 누구야? 우리 이거 진행해줄 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접근까지 합시다. 접근하면 누구? 이거 외워서 풀어도 되고 아까 지우가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시원 접근을 진행해서 푸는 게 원래는 맞고 이거 L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 그리고 분모를 미분한 게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L은 절대값 누구? 코사인 4분의 파이 x에다가 9 마이너스 냅둘까? 플러스로 바꿀까? 플러스로 이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될 거고 끝났어 안 끝났어? 그렇지 안 끝났지.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또 있어. 4분의 파이 x가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오는데? 그럼 앞에 4분의 파이가 더 있었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원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이네 좋아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계산만 이것도 잘못됐네. 그렇게 하려면 몇 배 해야 돼? 2배 하는 게 정답이 되겠다. 조금 쉬었다가 부피하고 길이 구하는 거, 이동거리 길이 구하는 것까지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끝냅시다. 자 다시 들어올게요. 지금 일단 역함수 그래프는 절대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최소한 둘러싸인 모양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둘러싸인 순간에 대한 구간까지 교점 같은 것들 찾을 수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찍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기억에 있던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냥 가볼게. 자, 지금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보고 있는 중이지. 맞아? 그 넓이라는 건 마치 선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의 얇은 직사각형들을 계속 누적해서 무한급수 형태로 더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면적을 말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을 했었던 거야. 맞아?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 면적이 아니라 부피. 지금은 한 선을 계속 누적해서 직사각형의 형태로 면적을 누적시키다 보니까 어떤 함수와 x로 들어서 면적이 나오고 있었던 거라면 부피라는 건 누적해서 돼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얇은 직사각형 거의 선이라 불러도 될 수 있을 만한 녀석의 누적된 넓이합이 아니라 누구를 누적시키다 보면 단면적을 누적시키다 보면 단면적에 대한 정적분을 진행하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단면적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단면적이 있다고 하자.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단면적이 계속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부피를 보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럼 이것도 구분구조법처럼 여기를 엄청 얇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을 할게. 되게 얇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을 정말 얇게 그려져 있는 직립면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되게 얇은 직립면체. 그리고 전체 구간을 n등분한 것 중에 한 칸을 말하는 거니까 만약에 전체 구간의 길이가 뭐 지난번처럼 b-a였다면 요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b-a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을까? 맞아? 그러니까 단면적을 구간에 맞게 n등분을 해서 만든 되게 말 더럽게 못하네.
되게 얇게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부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해서 더한 걸 마지막에 무한대 분분으로 쪼개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사각형이 누적돼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함수값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선이야, 얘들아, 선. 그 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질 선을 n등분을 하다 보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되게 얇은 직사각형이. 그리고 그걸 더 무한대로 쪼개서 정말 얇은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들을 누적해서 더하고 있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는 선을 누적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단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단면을, 그 바로 옆에 있는 단면을, 그 옆에 있는 단면을 계속 단면적을 누적해서 더하다 보면 결국엔 그게 부피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계속 이어서 갈게. 똑같은 거죠? 위치를 시간으로 위치를 표현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던 것처럼 그 반대되는 과정, 미분에 반대되는 과정이 적분이었으니까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으로 진행해주면 되겠다. 저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 어떤 물체가 A초부터 B초 동안 얼만큼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할까? 그 다음 이동, 거리. 위치 변화는 전진, 후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동, 거리라는 녀석은 전진한 거리, 후진한 거리를 모두 양수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면적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속도에 절대값 붙인 속력의 정적분을 진행했을 때 이 물체가 A초부터 B초까지 전체 얼만큼을 움직인 건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그렇게 해볼까? 시간이니까 음의 시간은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될 테고, 여기가 5인 걸 말하는 거고, 여기 속도축, 여기는 시간축, 그리고 여기 5축. 물체 해석해보면 이 물체는 처음부터 5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었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속도가 줄어들어서 속도가 0이 돼서 멈추게 된다. 맞니? 하지만 멈추는 동안 어쨌든 속도는 양수이기 때문에 전진하고 있었던 거죠. 자동차 운동을 설명한다면 5만큼 움직이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5초 만에 속도가 0이 되도록 멈춘 걸 말하는 거고, 그 5초 이후부터는 속도가 마일, 마이, 마사, 마오로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은 뒤로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 이때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계산할 거야. 만약에 질문이 이 물체가 출발 직후부터 7초가 되는 순간까지 위치 변화를 물었다면 여기가 2분의 25가 나오겠지, 면적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2는 4, 2 나오겠네요, 면적이. 이때 위치 변화는 전진은 2분의 25만큼 갔지만 5초부터 7초까지는 뒤로 이만큼을 가고 있으니까 위치 변화는 2분의 25에서 2분의 4를 뺀 2분의 21이라고 불러주라는 얘기.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 말 그대로 위치 변화는 그냥 정적분이야. 면적 생각하지 말고 양의 면적은 양의 면적으로, 음의 면적은 음의 면적으로 있는 대로 계산을 원하는 게 속도에서는 위치 변화.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0초부터 7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다면 움직인 거리는 양, 음이 없죠. 문제가 원하는 건 2분의 25와 2를 더하기를 말하는 거. 전진한 거리도 후진한 거리도 어쨌든 움직인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적용하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뭔데? 이게 정적분을 위해서 넓이 구할 때 썼던 방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정적분을 해야 될 거고, 절대값을 붙인다는 건 여기서 계산되어야 되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이렇게 옮겨주면서 실제 계산했을 때 2로 바뀔 수 있도록, 그게 물체의 이동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맞니? 이거 다 숙제에서 했던 내용이야. 이거 빼놓고. 이거 다 했던 거잖아. 대신 여기 이제 들어가는 함수가 다양하겠지. 수트에서는 다항식만 들어갔다면 이제부터 여기에 로그, 지수, 삼각함수 또는 여러 가지가 짬뽕돼서 치환적분이라든가 부분적분을 필요로 하는 정적분이 들어가는 이제 식이 나오게 될 거고,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똑같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미적분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얘들아, 이걸 가지고서 위치 변화라든가 이동거리를 찾을 때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하지? 직선. 와, 좋아. 아주 멋진 대답이야. 직선 운동일 때만. 전진하고 후진으로만 구분될 때만. 근데 사실 물체가 미적분에서는 우리 미분할 때도 배웠지만 전진, 후진만 있는 게 아니야. 힘이라는 게 관여를 해서 물체의 방향이 막 자유자재로 바뀌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저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전진이다 후진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간다. 이걸 위치를 성분별로 따로 표현을 해주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물체가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바로 매개 변수를 이용한 위치 표현을 매개 변수를 이용한 위치 표현을 하게 되죠. 적절한 시간을 넣어주면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값, X축 방향의 위치, 시간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Y축 방향의 위치, 그게 이제 종합이 돼서 그 물체의 위치가 정해지는 건데, 이때 이 물체의 이동거리라는 건, 이거 잘 봐. 이동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속력을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속력을 정적분하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A초부터 B초까지의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리가 얼마냐? 이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직진운동, 직선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진한 거 얼마, 후진한 거 얼마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 유지하되, 다만 속도를 X축 방향의 속도,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방향의 속도,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 표현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 매 순간순간마다 방향이 바뀌고 있는 이런 물체의 운동에 대한 이동거리 또는 움직임 거리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근데 분명히 말했지만 방법은 똑같다고 얘기했어. 뭐 하는 거야? 인테그럴 A초부터 B초까지 정적분해주면 되는데, 누구를 정적분하는 거냐? 속력을 정적분하는 거다. 자, 미분에서 했지? 속도라는 건 뭐다? 이 녀석의 도함수다. X축 방향의 속도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Y축 방향의 속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이 물체가 X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X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F'T, 단위 내 맘대로 붙일게, 미터/세컨드. 순간적으로 이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가고 있을 때의 X방향의 속도는 F'T 미터/세컨드, Y축 방향의 속도는 G'T 미터/세컨드.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이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빠르기를 담당하는 게 속력인데, 그 빠르기는 피터러스 정리로 이 녀석과 이 녀석 제곱의 합에 대한 양의 제곱. 그래서 여기에 루트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제곱한 녀석의 양의 제곱근이 실제 물체로 움직이고 있는 속력을 말하고 있는 중, 그 속력을 정적분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
물체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와 선생님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제곱근까지 씌우니까 식이 엄청 복잡하겠네요. 만약에 엄청 복잡하게 나올 거라면 문제가 안 나와. 이 계산을 지켰지만 그 계산을 지켜서 얻어낸 식의 결과가 꽤나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가자. 선에 함수값을 정적분할하면 단면적, 면적이 나왔지만 그 단면적을 쪼개서 접근을 하게 되면 입체도형의 부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변화는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인정 다 하겠다는 얘기. 전지는 증가시킬 거지만 후지는 오히려 값을 빼겠다는 얘기. 그런데 이동거리 또는 움직임거리라는 건 속도의 절대값 붙인 방향을 갖고 있는 녀석의 방향과 크기를 같이 갖고 있는 녀석이 아니라 크기만 갖고 있는 녀석으로 모든 계산 결과가 양수로 음수도 양수로 바꿔서 해주는 풀이를 원했을 때는 속도의 절대값을 붙여서 만든 속력에 대한 정적분을 진행을 하자. 다만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이런 직선운동에 관련된 위치변화, 움직임거리가 묻는 게 아니라 곡선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알아야 돼. 곡선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위치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치변화가 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전진, 후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걸 방향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뭐 북동쪽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은 동쪽에서 뭐 45도 틀어진 각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이거 곡선이다 보니까 당장 여기가 45도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가면 각이 또 바뀌는 건데 계속 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을 표현할 수가 없어. 방향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위치 변화를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움직임 거리를 묻게 되는데 움직임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이라고 했죠. 속력만 찾으면 돼. 속력 어떻게 찾아?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이용해서 실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 방향에 빠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속력을 정적분해주면 곡선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이동거리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거기다가 마지막 방금 했던 것처럼 자 볼까? 여기 슈슈슈 이렇게 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리고 저기 칠판에 적혀있는 것처럼 x가 a가 되는 순간부터 x가 b가 되는 순간까지 그려진 이 함수 그래프의 길이, 이 길이를 뭐로 생각해라? 움직임 거리로 생각하자. 이 지금 질문 자체는 시간, 속력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풀이는 속력처럼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 왜냐? 내가 이걸 강제로 매기면서 시켜볼게. x가 t 그리고 y가 ft. 그러니까 1초 시간을 집어넣어서 x축 방향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게 x는 t. 그리고 시간을 집어넣어서 y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y는 ft. 이거 같은 함수죠. 왜? t하고 x가 같아. t에다가 x 넣어주면 y는 fx 만들어지는 거 맞을 거거든. 맞아? 이렇게 강제로 시간을 접목해가지고 숫자를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문제 자체는 속력하고 속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만 분명히 이론상 논리적으로 이거 이렇게 표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 누가 당연히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뭐냐? 속도는 뭐냐?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X축 방향의 속도는 1. 이 순간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 움직이고 있는 값에 대한 Y축 방향의 빠르기 속도는 얼마냐? 이걸 미분할 거니까 F 프라임 T. 맞습니까?
그럼 실제 이 곡선이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을 텐데 이 진행하고 있는 빠르기는 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피타 정리를 이용한 1제곱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실제 이 순간 이 곡선이 움직이고 있는 빠르기가 된다. 속력이 된다. 그 속력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정적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T가 누구였냐? X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방금 직전에 했던 곡선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두 성분으로 속도를 표현해야 되고 그 속도의 피터 정리를 이용해서 이 실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의 속력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처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곡선의 길이도 지금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대신 일반적으로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이상한 식 나오니 복잡한 식 나와. 이것도 복잡한 식이 나온다고. 다만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x를 대표하는 게 t에 대한 복잡한 식이 아니라 그냥 x가 t인 거야. x가 t가 돼야 얘도 y방향의 성분을 fp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 녀석을 x축 방향의 속도를 1, y축 방향의 속도를 f'x 피터러 정리로 계산해서 만들어진 이걸 실제 물체계가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의 빠르기에 대한 정적분이 움직임 거리, 곧 이동거리가 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거라서요. 일단 문제를 얼마나 풀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한 장 남았네. 한 장만 끝까지 숙제하는 걸 하시고 대신 얘들아 앞쪽에 기초문제들 있지. 개념 밑에 나와 있는 거. 여기 기초문제에 나와 있는 부피, 위치, 움직임 거리, 곡선의 길이 이거 구하는 기초문제들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해. 선생님은 시간 되는 만큼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8번 한번 진행해볼래 얘들아? 1028번 1028번 단면이 원인 거지? 단면이 원이야. 그지?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아, 그럼 이거 원기둥인가? 착각하면 안 되지. 원기둥이라는 건 어떤 단면을 잘라도 그 잘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건데. 문제 봐봐.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x 사인 x라잖아. 그럼 x에 뭐 넣느냐에 따라 반지름의 길이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기둥이 아니야. 단면은 원이 맞지만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콜라백처럼 어떤 순간에 단면은 큰 원, 어떤 순간에 단면은 작은 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겠구나. 말이 좀 이상하네. 울퉁불퉁한 기둥이 아닐 텐데. 아무튼 그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자, 갑시다. 단면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루트 x 사인 x 맞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함수의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줄 이유 없어. 대충 그릴 거야. 그래도 어쨌든 x에 대해 0 넣어주면 0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모양은 가겠네. 자, 선생님 이거 그래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겼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생겼대. 이때
저게 뭔데? 저게 잘린 단면에 뭐라고? 단면이 원인데 반지름이라는 거 맞아? 내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줄 자신 없지만 잘 봐. 내가 잘랐을 때 이쪽을 딱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긴 단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아니 또 여기를 딱 잘랐더니 이만큼의 반지름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애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니야. 높이 얼마나 그러니? 2분의 파이 이거 그림 대충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 마지막 2분의 파이가 여기까지로 한다면 마지막 단면의 반지름은 이만큼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긴.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상상할 수 있지? 선생님 그림 그지 같아도 이렇게 생긴 입체들. 분명히 말하자면 이거 원뿔 아니야. 원뿔이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모선으로 쭉 나가 떨어져야지.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 함수의 실제 그래프의 모양 따라서 기둥이 입체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이 뭘 구하는 문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 부피는 누구를 정적분해주면 된다? 단면적. 그렇지. 단면적을 정적분해주면 된다. 단면적을 얘들아 단면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단면적이 무슨 도형? 단면적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라고 했어? 원이라고 했지? 맞아? 그럼 원이라는 건 반지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곱해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반지름이 이거라면 그럼 이 잘린 단면적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나? 이게 반지름이라고 그랬거든. X 사인 일단 반지름 제곱해주고 거기에 누구 붙인 거야? 파이 붙인 거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단면적을 얘들아 칠판 봐봐. 단면적을 문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보통 그게 이제 높이가 될 텐데 그렇게 단면적을 계속 누적해서 더하게 되면 그게 입체의 높이가 된다는 거죠. 구분구조법 생각해봐. 단면적을 누적해서 더하는 게 뭔데? 그 전체를 얇게 쪼개서 그러니까 뭔데 이거 지금 되게 얇은 원기둥 그리고 그 옆에도 되게 얇은 원기둥 그렇게 원기둥을 수도 없이 쪼개가지고 누적해서 더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피가 나온다. 선을 누적해서 더한 게 면적이었던 것처럼 단면적을 누적해서 더한 게 부피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저거 접근만 하면 되겠네. 민찬아 저거 접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X 사인 X 뭐야 기본 문제인데 또 이렇게 대답에 뜸을 들여. 준수 어떻게 하지? 부분 접근을 해주면 되지. 그럼 누가 U야? 누가 U고 누가 V'일까? 상관있어요. 다항함수도 상관있지. 지수하고 삼각함수도 상관이 없지만 삼각함수와 다항함수 중에 미분 쪽과 적분 쪽을 결정해야 된다면 반드시 한쪽은 미분, 다른 쪽은 적분으로. 네, 그렇지. 그래서 얘가 U, 얘가 V'이니까 U'은 1, V는 누구? 마이너스 코사인 X. 식마 적을게. 파이에다가 일단 U와 V를 곱한 마이너스 X 코사인 X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빼기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U'과 V를 곱한 플러스 코사인 X에 대한 정적분까지 계산하기. 이 입체의 부피가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시간 빨리 가. 계산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1031번 시작해보세요. 1031번. 그러니까 우리 정적분으로 면적분을 생각해봐. 어떤 함수의 y 값을 정적분한 거. y를 정적분했잖아. y는 fx일 때 fx 정적분했잖아. 근데 그 fx가 뭐야?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야. 그걸 도형으로 말하면 길이를 말해. 선의 길이를 말하는. 그 선의 길이를 적정한 구간까지 누적해서 더한 거야. 정적분이. 그게 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지금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피를 구할 때는 단면적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면적을 나타내는 식을 찾아놓고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겠지. 단면적을 나타내는 식을 찾아. 그리고 그걸 문제가 원하는 구간에 맞게 적분만 하면 돼. 사실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얘들아 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단면을 잘랐더니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됐대? 직각삼각형이 그림도 예쁘게 그릴 자신 없지만 봐줘. 여기 단면을 잘랐더니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되네.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 단면 잘랐더니 얘를 직각으로 하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오더래. 하나만 더 해줘. 여기를 잘라보니까 얘를 직각으로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입체 도형이냐? 그리고 참 이상하게 그려지겠지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저기 뒤쪽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하여튼 뭔가 뭐 끝에는 여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요 곡선의 길이에 맞게 이렇게 누적해서 붙였다고 봐주면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생긴 부피를 구할 건데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적분 구간 지정해 놓고 내가 x라는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도형의 단면적을 찾아라. 맞아요? 그럼 단면적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 직각삼각형이라며. 직각삼각형. 그럼 밑변 길이 얼마인데? 밑변 길이 누구니? 아니 x 넣었을 때 너는 밑변 길이 누구야? 코사인 x잖아. 코사인 x. 맞아? 이거 혹시 직각이 뭐야? 직각이 이등변이라고 말했어? 응.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코사인 제곱 x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단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코사인 제곱 x 되는 거. 이게 단면적이에요. 맞아? 이제 여기다가 x만 넣어주면 뭐 x에다가 6분의 파이 넣어주면 6분의 파이 쪽에서 자른 단면적이 넓이 나오는 거고 x에다가 4분의 파이 넣어주면 4분의 파이 지점에서 자른 단면적이 넓이가 나오는 거고 x에다가 뭐 2분의 파이 넣어주면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단면적이 넓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x를 넣을 때마다 나오는 단면적의 넓이들을 누적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아 근데 또 하필 예를 든 문제가 안식이네. 이거 접근할 때 어떻게 알았더라?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계산해? 교육과정인 건 아니지만 코사인의 덧셈 정리. 코사인 2x가 누구지 얘들아?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변형해주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도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뀌어요. 이게 방과 공식이었어. 배우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떡하냐 이거. 학교에서 나올 리는 없겠지? 배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얘들아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 2분의 1 앞으로 빼고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넘긴 거랑 이거는 그냥 요거 뭐 합성할 수 있긴 하지만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 맞니? 하지만 지난 말했듯이 반각 공식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건 배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나쁘지. 탄젠트나 탄젠트 제곱이나 탄젠트 세제곱 같은 것들은 시간적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 망하는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 같은 경우는 이게 쉬운 풀이다 보니까 혹시 모르겠네. 이것이 이렇게 반각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시간적분이라는 거 이런 걸 동원해서도 계산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게 쉬운 풀이가 맞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들아 다음 시간까지만 한 번 더 하고 그럼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시험 남을 텐데 그때까지 선생님이랑 교과서라도 이런 내신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축제는 끝까지야. 고생했다.